스포츠 전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스포츠 전북은 93.5MHz로도 방송이 되고요. 유튜브로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축구 소식은 아주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코리아컵에서 드디어 전북현대가 우승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박수 보내주셨겠죠? 경기 내용 오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은 기아 타이거즈의 스타들 양현종과 최용우 선수의 FA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두 분을 통해서 축구 사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기 중에 12월에는 12월 7일이 대설이고요.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대설은 24절기 중에서 21번째 절기이고요.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가 바로 대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는 첫눈이 내렸습니까?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데 글쎄요, 눈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한방눈을 기다리시는 분들 머지않아서 전라북도에도 소복히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 전북 함께 하십니다. 네, 축구하면은 전북 현대 대한민국 역사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 역사를 말이죠. 오늘도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광주FC와 전북 현대의 내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전라북도는 정말 즐거운 일이 계속 연이어 찾아오네요. 그럼요. 그런데 네. 교수님도 축하를 받으실 분이 축구인이잖아요. 축구인. 요즘 네, 축구인들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 이렇게 저변이 확대돼 있으니까 또 선배들이 네. 잘해주셨으니까 그만큼 털을 닦아주셨으니까 이렇게 올해 2번이나 큰 대회 뭐 2개 대회밖에 없는데 싹쓸이 온 거 네. 아닙니까? 그럼요. 대단한 결과죠. 사실 이 더블을 달성하는 그런 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 그래서 또 특히 전북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이렇게 완전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더블을 했다는 건 정말 전라북도의 정말 자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전북현대 모터스가 이제 2관왕이 됐어요. 그렇죠? 네네네. 사실 K리그에서는 지난 33라운드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승을 했고, 자 코리아컵에서는 통상 지금 6번째 우승을 달성을 했고, 네. 뿐만 아니라 뭐 더블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내는 지금 K리그의 전북 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리아컵에서 6번째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이제 포항하고 타이 기록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자, K1하고 이제 코리아컵에서 한 해 동안 우승을 했는데 이걸 이제 더블 우승이라고 하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1인 더블 우승 2번의 우승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리그든. 그런데 이제 또 전북이 과거에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네. 축구에 대한 붐, 좀 전에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의 모든 축구인들이 다 즐거워하고 한번 축제의 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마 도에서도 우승 퍼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 과거에는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준비가 안 됐다면 늦게라도 이번 주 안에 한번 카 퍼레이드 해가지고 도민들이 나오셔가지고 환영도 해주시고 뭐 외국은 뭐 대형 버스에다가 뭐 수만 명이 이 시내로 나오셔가지고 퍼레이드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전북현대하고 전라북도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면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 축구 팬들의 열기가 이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도 대단했는데 말이죠. 제가 보니까 12월 4일에 전북현대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13,000석이 팔렸대요. 그 전북 현대 존에 예매표가 네네. 거의 네.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29,400여 명이 입장을 하셨는데 14,000석이 전북 현대 쪽으로 많이 팔렸다면 2만 명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날씨도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갈수록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축구 팬들이 대단한 응원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수님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그럼요. 지금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기를 보러 갔고, 네, 네. 또 뭐 지금 MGB 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원정석 같은 그런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아주 팬을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뭐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축구 음, 팬들뿐만 아니라 또 이게 마지막 경기잖아요, 올해.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 있는 축구의 K리그라든지 아마추어라든지 선수들이 경기를 보러 굉장히 음. 상암에 많이 몰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요 교수님하고 인터뷰가 끝나면은 전북의 골수 축구 팬을 제가 두 분 모셨어요. 아유, 아주 좋으신 분들, 정말 그분들의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깊이 파고든 축구 팬들이 많다라는 것. 근데 저는 서포터즈 분이 아니고 이분들은 네네. 개인적으로 움직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정말 팬들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네네. 특별히 섭외를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한번 좀 아, 저 교수님 좀 들어봐 주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축구 얘기 좀 하면 결승전에 포획 감독 대신에 이제 그 정조국 코치도 보이고 처음에는 타노스 코치가 안 보이는데 후반에 가서는 이제 카메라에 좀 잡히기는 했는데 말이죠. 그 상황 좀 네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포획 감독이 그 코리아컵의 준결승에서 퇴장을 당해서 벤치를 앉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타노스 코치의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나와 있고, 네, 네, 이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마 경기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네, 네, 이게 이제 이 정종욱 코치가 올해 부임하면서 계속 팀 선수들하고 소통하고 음, 또 팀의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상징적으로 타노스 코치의 이런 그 논란의 소지 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벤치에 앉으면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물론 포획 감독이 없긴 했지만 그런 네. 모습들이 보이면서 상당히 뭐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좋은 그런 그림이 그려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전북은 출발부터 감독이 없는 경기를 시작한 반면에 벤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던 광주 FC의 이 이정효 감독이 전반 40분 만에 퇴장을 당합니다. 좀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짧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그 경기가 마지막 파이널 경기였고, 네. 그날 또 굉장히 몸싸움도 강하고 선수들끼리에 대한 그런 그 감정적으로 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든 경기잖아요, 네, 마지막 네, 경기라. 네, 네. 또 이 경기가 단판 경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홈앤더웨이가 아니다 보니까 더 선수들이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동장에서 많이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벤치에서는 또 이정현 감독이 기본적으로 K리그에서 이렇게 적고 흥분을 빨리 하는 편이고 이런 스타일적인 걸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미 경고를 하나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또 네. 거기에서 자기의 또 감정을 표출하면서 퇴장을 당하죠. 네. 참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고, 네, 광주 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죠.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감독이 양쪽의 감독들이 다 벤치에 없는 상황에 동등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음. 그런 묘한 감정이 느껴졌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박진섭과 헤이스의 몸싸움부터 감독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송민규와 네. 신창무의 터치아웃하는 과정에서 내 볼이다. 전북구 볼이다. 아니 뭐 광주 볼이다라고 볼 소유 관계로 감독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흥분을 하면서 액션이 좀 강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정효 감독님이 종종 그 TV에서 흥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감독님은 좀 그걸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고요. 자, 이제 근데 이 결승전 초반부터 보면은 몸싸움, 선수들의 몸싸움 접촉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어땠어요? 사실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 음, 이 마지막 단판 승부라고 하는 것들은 두 팀 다 우승의 열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전북은 더블에 대한 우승에 음. 대한 결말, 또 광주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정효 감독이나 음. 광주는 최초의 지금 결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음. 강하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죠. 우승에 대한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네. 선수들끼리 몸싸움이라든지 또 반칙, 또 항의, 퇴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음. 그런 경기였고, 그날 보셨잖아요. 이정효 그렇죠. 감독뿐만 아니라 또 조성권, 이승우 선수 퇴장 당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기에 좀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승전다운 내용은 제가 보면 선수들의 플레이의 그 매너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결승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말이죠. 선수들이 좀 과격하지 않았느냐. 서로들 흥분도 많이 하고 특히 또 깊이 있는 태클을 하고 넘어뜨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결승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제 네네네. 경기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전반 47 분에 그리고 50 분에 이 김진규의 프리킥이 말이죠. 정말 그 3만의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물론 들어가지는 득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수준 자체가 감탄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뭐 김진규 선수라고 하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네. 또 그 능력이 이미 대표팀에 대한 어떤 결과로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날 경기 상황에서 보면 김진규 선수가 이동준 선수한테 넣어준 음 패스라든지 음 특히 47분, 50분에 보여준 두 장면의 음 그런 강한 프리킥, 또 음. 슈팅 이런 부분들은 아마 K리그에서 그냥 최상위권에 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멋진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특히 인제 김진규의 그 47 분의 프리킥이 그런데 인제 광주 FC의 김경민 골키퍼의 그 다이빙 펀칭 말이죠. 야 네네네. 그 김경민 골키퍼 대단한 우리나라의 골키퍼들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수비력이. 그렇죠. 우리 네. 뭐 K리그에 전북도 송모근 선수가 음. 있지만 그에 음. 못지않는 음. 김경민 선수도 또 대표팀의 또 명단 이름이 올라운드리나 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정말 좋은, 잘 차기도 하고 잘 막 맞기도 하고. 그랬으니깐요. 너무 네. 멋있었어요. 두 네네. 장면이. 자 그러면 인제 전반 49 분에 전북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장면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거는 전북이 정말 의도해서 골을 넣었다, 음. 정확한 의도에서 골을 넣었다를 보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반대에서 볼이 크로스가 넘어온 볼을 음. 김경민 선수하고 전시우 선수가 서로 같이 경합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볼을 또 그 위치에 그 볼을 득점하기 위해서 그 장면에 그 위치에 서 있은 송민기 선수를 칭찬하고 그러니깐요. 싶고, 네네. 그 볼이 또 송민기 선수 발 앞에 떨어지고 음. 그 송민기 선수가 연결하는 음. 반대에 있는 들어오고 있는 이동준 선수한테 주는 과정을 보면 음. 몸의 중심도 무너져 있고 볼이 또 떠 있는 볼인데 그걸 발끝으로 연결을 시켜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게 음. 참 무한한 걸 많이 보여줬다라고 볼 음. 수 있고, 물론 돌아와서 이동준 선수의 득점도 멋있었지만 네. 이 송민기 선수가 해낸 걸 보면은 음. 득점의 지분은 송민기 선수가 더 많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골키퍼 골을 넣으면은 그 골 넣은 선수가 어시스트한 선수한테 먼저 달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그날 광주의 골키퍼하고 김경민하고 그 진수 선수가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우리가 보통 이 선수가 두 명이 가까이 하면 마이볼이라고 외치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키퍼도 안 하고 수비도 안 하고 그냥 상공에서 볼을 잡는 골키퍼하고 수비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 멘트를 안 하는가요? 아니죠. 사실 리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네네. 것들이. 네네. 선수한테 이게 아마추어의 상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 이걸 결과적으로 보면 그 볼이 킥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 진시우 선수나 음. 김경민 선수가 볼만 향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경기가 주는 압박감, 또 이 경기가 다른 걸 신경 쓸 수 없을 만큼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네네. 또 아마 그 불안이나 또 긴장감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실수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1대 0으로 앞서가던 전북입니다마는 이 광주 FC의 이 그 접근하는 그리고 대쉬하는 그 또 힘도 대단했어요. 후반 네네. 25 분에 동점골을 만듭니다.
사실 뭐 이날 경기 흐름이나 경기의 주도적인 형태는 전북이 갖고 있었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전북이 경기 자체를 지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음. 광주가 득점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프리디언스였거든요. 네네. 전반부터 그렇습니다. 워낙 큰 선수가 지배하고 그렇죠. 있었고 음. 이 팀이 뭘로 골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렇죠. 그 장면이 음. 25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헤이스가 헤딩 경합에서 이겨냈고 네. 경합에서 이겨낸 볼을 들어가는 프리디언스의 높은 키, 음. 그 지금 높이에 또 전북이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네.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1대1로 만들어지고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끌고 갔죠. 그 상황 그렇죠. 속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1대1 동점이 됐고 이제 후반 중반에 가서 전북현대가 선수를 교체합니다. 송민규, 이동준, 김진규를 벤치로 불러들이죠. 네, 뭐 전북은 제의하고 뭐 늘 하셨지만 이렇게 항상 그 선수를 교체하는 타이밍을 보면 일정하잖아요. 네. 선수들이 보면. 그래서 네네. 또 이영재, 전진우, 이승우가 들어가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주어진 시간 속으로는 90분 끝날 때까지 득점을 만들지 못했지만 흐름은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전북으로 바뀌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연장을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연장 11분에 참 이 선수들이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전체 흐름에서 자기가 파울은 몇 개 있다. 그래서 후반전으로 끝날 무렵으로 가면은 그래서 수비진들이 가령 뭐 반칙을 하나 갖고 있으면 또 혹시나 경고 맞아 가지고 퇴장시킬까 봐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주 FC의 조성권 선수가 또 이승우 선수와 경과를 하면서 퇴장을 당한단 말이에요. 참말로.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느꼈던 게 네. 이 전북과 광주는 음. 경기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차이도 조금씩은 있구나. 네. 네 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전북은 많은 경험을 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헤이도 갔다 와 음. 있고 뭐 다양한 선수들이 조합돼 있고 또 이미 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조성근 선수가 충분히 그걸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큰 경기, 마지막 경기, 우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상황을 순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행동들이 결국 팀을 패배하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네. 이 조정훈 선수가 그것만 참았더라면 경기 내용은 어떻게 갈지 몰랐어요. 그렇죠. 참 예. 조정훈 선수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네네네. 네네. 자, 전북이 인제 수적 열세에 놓인 광주 FC를 물리치면서 2대 1로 이겼는데 이 결승골을 인제 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사실 이미 조성근 선수가 퇴장을 당했을 때는 광주는 수적 열세잖아요. 그렇죠. 그날 또 경기장에서 얼마나 선수들이 많이 뛰고 많이 부딪히고 경고나 또 퇴장이 나오는 상황들이 어수선했단 말이죠. 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수적 열세 상황에서 전북이 그걸 충분히 이용하고 네. 전북의 김태현이 오른쪽에서 강하게 크로스를 올리는데 음. 사실 득점하는 상황을 보면 그때 그 순간에 운동장에 비가 내렸던 거라고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가 내렸다는 건 크로스가 바운드 되면 길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미끄러져서 볼이. 네네네. 네네네네. 이승우 선수가 또 이게 굉장히 또 이 선수가 그 상황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음. 그걸 보고 쫓아가요. 음. 바운드가 됐을 때 이 볼을 튕기겠다는 걸 예측을 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정말 그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게임을 바꿔낼 수도 있고 네. 그 집중력이라든지 그 능력은 정말 이승우 선수답다. 음. 그런 득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는요. 작은 것을 참 예민하게 잘 봐요. 경기를 보면 누가 보면 '참 너무 얄밉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또 네네.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승우 선수가.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날 이 우승하는 장면에서 '이승우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북으로 봐서는. 네. 네. 자, 인제 이 광주 FC가 인제 이 결승골을 이 수적 열세에서 실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수비 대응이 좀 10 명으로 선수가 줄면서 수비 대응이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사실 그 전북이 인제 뭐 그 수적 우위를 갖고 있고 음.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 열세 상황에서 수비를 5명으로 만들고 음. 사실 보니까 5-3-1 이런 형태로 만들더라고요. 네 미들의 네. 숫자가 음. 적다는 얘기는 이미 미들의 중원을 전북한테 내주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죠. 마지막 수비 라인의 마지막 수비 블록에서 어떻게든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음. 의지를 보였었는데 음. 사실 그것도 뭐 한계를 느꼈고요. 네. 결국 전북한테 우승을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수적 역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북현대가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우승 상금 3억도 받았고 감독상 포획 감독 받았고 최우수 선상으로 박진섭 선수가 받았습니다. 트로피도 다 들어올렸고 이 네네네. 축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포획 감독이 지난 그 12월 1일 대상 시상식 이후에 전북 현대 모터스와 결별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그 내용을 선수들도 알고 있고 관중도 아주 그 열성 팬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네네. 좀 아시죠? 교수님. 글쎄요, 뭐, 이제, 포획 감독의 입장에서는 음. 어찌됐든 자기의 아주 그런, 타노스 코치의, 수석 코치의 그런 그 인종차별의 논란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실제로 K리그 경기 중에서 포획 감독이 굉장히 심판들에게 거친 항의라든지 불만을 표시했던 부분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K리그에서 포에이시 이런 신드롬을 일으키고 우승을 더블을 만들었던 이 주가가 음. 유럽 팀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포에이시 네. 감독이. 네, 그래서 네. 어떻게 구단이 결정을 하고 포에이시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이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포에이시 감독이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전북을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 있지만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잔치상에 이제 재를 뿌리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예. 예. 좀 발표를 하더라도 경기 끝나고 우승 트로피 들고 도민 환영 받고 여유 있게 좀 해도 되는데 왜 네. 시상식에서 흘려 가지고 이 잠시 후에 나오는 두 분도 어 우승을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지를 않았다 못했다는 거예요, 포획 감독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래요. 감독이 간다고 하니까. 예, 네네. 좀 김이 빠지는 맥주를 마시는 느낌이었다 그런 얘기 하던데. 자, 아무튼 좀 기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성원 주시면 또 전북현대가 최대한 막고 싶을 거고 자 1년간 더 합시다라고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하시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네. 시상식에 그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온통 전북 선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랬습니다. 음. 뭐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음. 송명규, 김진규, 박진섭, 또 음. 강상윤 음. 정말 미드필드에서 싹쓸이를 그러니까 했고요. 네 자리 다. 수정호 선수가 했고요. 그렇죠. 골키퍼는 송범근 선수가 했고 네. 참 이런 게 너무 전북으로서는 대단한 성과, 음. 결과라고 보고 개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지 않았나 음.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전진우 아깝게도 선수가 아쉽죠. 네, 전진우 정말 한 골 때문에 좀 그랬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좋은 신인 선수지만은 그 전진우 선수를 좀 기대해서 좋은 대한민국의 K리그에서 득점왕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네. 자, 이제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끝내고 저희가 예, 이제 예. 최철순 선수를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섭외 중이니까 최철순을 가지고 선수를 데리고 모시고 좀 시간을 예. 좀 많이 좀 해야 되겠어요. 그때 한번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같이 좀 진행하시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